그런데 이렇게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이 거세질수록 논란도 있습니다.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서 결국 사과까지 했잖아요. 그 공방도 저희가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. 황운하 의원님께서 초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실수했다라고 하면서 바로 하셨죠. 또 이제 그 해당 내용을 수정을 했고요. 조수진 의원 며칠 전에 아주 입에 담기 힘든 막말, 험한 말을 했었는데요.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정치를 또 외면하게 한 표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 한 준원가요 출산 여부를 가지고 여성을 뭐 평가하는 것처럼 글을 올렸다가 아주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조국 씨 같은 경우에 모든 국민이 다 용리될 필요는 없다. 가재, 붕어, 개구리로 살아도 된다. 예.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자식 아들과 딸들은 뭐 표창장 위조까지 다 해가지고 용을 만들었거든요. 딱 지금 황운하 그분이 지금 했던 발언 보니까 완전히 DNA가 똑같다. 어제 전해들었던 저희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가 대부분 저학력의 빈곤, 고령층, 못 배우고 가난하고 나이 먹었다 뭐 이 얘기를 했다가 사과하고 결국 삭제까지 했잖아요. 황운하 의원이. 이걸 두고 조금 전에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과거에 있었던 여러 말까지 소환하면서 이 논란을 좀 더 키우고 있습니다. 이제 선거 때가 되긴 된 모양입니다. 선거 때가 되면 항상 이렇게 폄하 발언들이 나오게 되죠. 지난 4.15 총선 때도 아마 여당의 한 당협위원장인가요?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. 2번 찍을 분들은 어르신분은 나오지 마라. 코로나 걸리니까.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바 있고요. 예. 그 전에도 사실은 뭐 유시민 또 정동영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노인 폄하 발언을 해서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이번에 황운하 의원 발언 같은 경우 보면 일단은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이 대부분 저학력이고 빈곤이고 고령층이다. 이건 사실관계도 또 맞지 않습니다. 우리가 뭐 여론조사 등등을 해보면 실제로 이렇게 저학력과 빈곤과 고령층들이 과연 윤 후보를 예를 들어 지지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. 다른 층들도 충분히 저 윤 후보를 지지하는 층들이 있는 것이거든요. 이 층만 지지하는 게 아니라 더군다나 또 본인의 정당이 서민과 중산층의 정당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? 억강부약이라고 그랬죠. 즉 강한 사람을 누르고 약한 사람을 좀 이렇게 북돋우겠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사자성어 바로 억강부약입니다. 근데 그거하고도 맞지가 않잖아요. 그러면 윤석열 지지자들이 저학력, 빈곤, 고령층 이런 분들이 지지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? 왜 저분들이 지지를 하겠습니까?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현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 등등으로 인해서 저런 분들의 어떤 이 불만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?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당에도 해가 되고 또 이재명 후보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.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또 본인이 깨끗하게 또 이걸 지워서 모르겠는데 내가 보수 일반층을 이야기를 한 것이다. 또 이렇게 또 이게 넘어갔더라고요. 아니 보수 일반층의 지지층들이 저런 것인가요? 그러니까 자꾸 말이 꼬입니다. 그래서 오늘 송영길 대표도 애둘러서 황운하 의원에게 경고장을 날린 것 같아요.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비판하고 훈계하라는 자세는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다. 이렇게 송 대표, 당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. 근데 한수홍님, 앞서 김남국 의원은 최근에 있었던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발언도 문제다. 이렇게 하면서 물론 황운하 의원 건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 부분도 언급을 좀 했었어요. 물론 조수진 의원이 비유한 거 그거는 저희 당에서는 민주당에서는 논평 자체를 내지 않았습니다. 근데 많은 그 여론에서나 언론에서도 비판을 했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송영길 당대표가 저렇게 지적한 거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. 선거철에는 특히 그 글 하나, 말 한마디 조심해야 되거든요. 매우 오만하고 위험한 태도라고 지적을 아주 잘했고 황운하 의원도 어제 그 문장을 저 쭉 봤는데 보니까 이제 상대인 윤석열 후보의 어떤 철학과 비전이 없고 그리고 무지하고 무능하다 이런 걸 지적하다가 거기까지 했으면은 상대방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건데 지지자들까지 저렇게 표현한 거는 제가 볼 때도 부적절했습니다. 그리고 본인이 바로 삭제하고 했는데 대선 때는 대선 후보나 의원들이나 모두 조심해야 돼요.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도 어제 같은 경우 이 청년 세대를 이렇게 치켜 세우다가 기성세대를 머리가 안 좋다는 표현을 했다가 또 이렇게 문매를 맞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후보는 물론이고 주변에서 돕고 있는 의원들도 글이나 말이나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첫 번째 주제 격해지고 있는 이른바 진흙탕 공방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하나 더 있습니다. 최근 김혜경 씨 관련 루머, 그러니까 낙상 사고 관련 루머가 나돌자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
이 소식을 듣고 윤석열 캠프가 만세를 불렀다라고 주장해서 고발을 당했는데요. 그런데 2라운드 내용도 있습니다. 가짜 뉴스가 확 돌았죠. 폭력에 의한 사고였다.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윤석열 캠프에서 네.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? 선거가 끝났다. 윤석열 캠프 측과 가짜 뉴스의 조직적 유포와 무관치 않은 사건이라고 보고요. 당시 저 해당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의원을 고발했단 말이에요. 근데 안 의원이 또 어제 SNS에 이렇게 맞받아쳤어요. 만세를 불렀다는 건 제보에 근거한 거고 입막음하기 위한 협박용 고발이다. 이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. 근데 뭐 잘 아시다시피 안민석 의원의 저 고발 때문에 안민석 의원이 발언을 앞으로 안 할 것이다.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고. 자, 우선 안민석 의원이 저 발언을 한 것이 제보에 근거했다고 하는데 그 제보라고 그래서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다 맞는 거 아닙니다. 그렇죠? 뭐 그런데 저게 결정적인 그 하자가 있는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윤석열 캠프라고 했는데 저게 이제 11월 9일 아닙니까? 예. 그 11월 9일에는요 윤석열 캠프가 없었습니다. 11월 8일에 해산을 했거든요. 그러면 11월 9일에는 과연 캠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캠프가 없더라도 뭐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들 몇 명이 뭐 만약에 뭐 박수를 치고 좋아했다라고 한들 예. 그걸 윤석열 캠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우선 그 사실관계에 맞지 않고요. 그다음에 그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는 그러니까 그 당시 경선 캠프에서는 저 당시에 저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지금 안민석 의원이 자 뭐 이런저런 뭐 고발의 그 뭐 근거를 가지고 역공을 하는 건 좋지만 적어도 만세를 불렀다 하는 게 당시에까지만 해도 그 이 가짜 뉴스를 윤석열 캠프에서 과연 확인할 수가 있었을까요? 만약에 그 가짜 뉴스를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그러면 윤석열 캠프가 뭐 희희락락 할 수는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이 됩니다. 그러나 그 당시까지만 해도 11월 9일이면 9일날 아침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저녁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이 돌던 가짜뉴스가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윤석열 캠프에서도 확인할 수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예. 그걸 가지고 만세를 불렀다? 저는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다. 일단 이제부터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대선 레이스입니다. 첫 번째 이슈 여기서 정리하고요. 다음 주제는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. 국민의힘 내부로 가보겠습니다.